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전담 코디네이터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세 번째, 임종기 증상 및 대처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임종기의 변화와 증상들에 대해 미리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기를 경험하게 되면 매우 당황을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임종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화들을 교육받아 알아둔다면 갑작스러운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임종기의 환자들을 보며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어제까지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가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고 물을 마시면 사례가 들려요. 잠만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이 잠깐이네요. 자꾸 답답하다 하고 안절부절해요.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증상들은 임종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변화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임종에 대한 준비를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임종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호흡 변화 및 가래소리의 증가, 삼킴 곤란, 그리고 세약감, 의식의 변화 또는 수면량 증가, 선망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요. 통증의 양상이 변화됩니다. 눈과 코, 입의 건조함이 증가되고 소변량이 감소되면서 몸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종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증상이 환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은 매우 다르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임종이 임박해질 때의 증상들입니다. 이럴 때에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해집니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반응이 적어지며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가쁘고 깊게 몰아쉬고 점차 깊게 천천히 쉬게 됩니다. 간혹은 항문이 열려 의식하지 못한 채 대변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턱이 벌어져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별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모든 임종기 환자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과 변화가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너무 끙끙거리세요. 의식이 없어도 아픈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통증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감각이 감소하여 통증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통증에 대한 사정과 평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진통제 투여를 지속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몸을 긴장해 통증을 표현할 수도 있으니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통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불편해하는 표정 없이 신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통증이 아닌 잠꼬대와 같은 의미 없는 소리일 수 있으므로 신음소리만으로 통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삼키지 못해요. 자꾸 먹는 양이 줄어요. 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면 환자는 점점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먹지 못하게 됩니다. 먹지 못해서 의식이 저하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저하되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음식을 강요하게 되면 구역과 구토를 유발하여 살해에 걸려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손과 발을 붓게 하고 폐에 물이 차게 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오히려 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환자는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꾸 잠만 자요? 의식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대부분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임종 전 몇 시간 또는 며칠간 점차 의식이 떨어져 무의식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억지로 깨우거나 환자를 걷게 하는 것은 더욱 환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마지막까지 청력은 남아있어 들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촉감, 청각은 남아있으니 손을 잡고 곁에 있음을 말해주고 애정을 표현해 주십시오. 네 번째, 가래가 자꾸 끓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라고 문의하십니다. 임종기가 되면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분비물이 목에 고이고 호흡할 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호흡을 돕는 근육들이 늘어지며 신음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비물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상체를 올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닦아주거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가래를 흡인 기계로 빼는 것은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기도 점막을 자극시켜 가래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라고 문의하십니다. 환자는 의식이 흐려지고 이에 따라 착각과 망상을 일으켜 헛소리나 잠꼬대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몹시 흥분했다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거나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 몇 시간에서 며칠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말에 경청하며 환자의 상황에 대한 애착이나 불안,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잘 공감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에게 곁에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환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족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환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마지막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는 환자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환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임종이 다가올 때 스킨십, 격려, 감사, 용서, 화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며 함께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여 환자가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풀어야 한다는 일이 남아있다면 용서의 말을 꼭 전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가세요 라는 말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의 지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화해와 용서의 표현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임을 표현해준다면 환자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편안해 할 수 있습니다. 임종 단계가 가까워오면 몸의 감각적 기능은 저하되지만 청력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 좋아했던 노래나 종교음악이 있다면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의 익숙한 목소리로 환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사별 후 상실감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며 때때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실에 직면하여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되면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거나 사별 후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슬픔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도 됩니다. 사별의 슬픔은 보통 1, 2년간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너무 괴롭다면 혹은 1, 2년이 지나고도 깊은 슬픔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사별가족 모임, 편지 발송 등을 통해 남은 가족들에게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별 후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그 순간을 좀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